UFC 헤비급 챔피언 톰 아스피날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토미 퓨리와의 대화 도중 복싱 경기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복싱을 제대로 해볼 생각이 있냐는 토미 퓨리의 질문에 톰은 글쎄 난 복싱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지도 못할 거고 되려고 하지도 않을 거야. 복싱 세계 챔피언이 되려면 복싱에 평생을 바쳐야 돼. 근데 난 MMA에 내 평생을 바쳤잖아. 그리고 이제 거의 33이고 근데 복싱에서 세계 챔피언이 될 거라 생각한다면 비현실적인 거지. 완전 이벤트성 경기 말고 그냥 진짜 빅파이트는 몇 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빅네임이랑 하는 그런 경기 말이야. 복싱 선수든 MMA 파이터든 상관없어 라고 얘기했고, 이에 토미 퓨리가 은간우는 어떠냐 묻자 톰은 그것도 좋겠네. 맘에 들어. 근데 먼저는 UFC에서 해야 할 시합들이 좀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은간우 대 톰 아스피날을 UFC에서 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데이나 화이트가 은간우를 다시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 MMA에서 안 된다면 향후 복싱에서라도 붙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또한 UFC 라이트급 챔피언 일리아 토프리아가 스페인 언론과 인터뷰에서 잠정 타이틀전 예상 및 향후 계획 등등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패디와 게이츠의 잠정 타이틀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 그런 유형의 경기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모르겠어. 정말 어려운 경기야. 패디는 누군가를 아주 쉽게 그라운드로 데려갈 수 있는 기술이 많고 저스틴은 주먹이 무겁기로 잘 알려져 있지. 킥도 마찬가지고 카프킥과 오른손으로 상대에게 데미지를 많이 입히기도 해. 우린 패디가 지난 시합들에서 타격을 많이 허용하는 모습을 봤잖아. 그래서 팬들에게 정말 재밌는 시합이야. 난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경기를 보는 걸 좋아해. 확실히 이 선수가 이기겠다 싶은 그런 게 없는 경기 말이야. 이 경기가 바로 그런 경기 중 하나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패디와의 라이벌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난 항상 패디가 정말 재밌는 파이터고 자기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는 선수라 말해왔어. 조지아에 대한 부적절한 트윗을 올리며 실수를 하긴 했지만 우린 항상 실수로부터 배운다고 생각해. 그리고 속을 들여다보면 걘 가족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그걸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 느껴. 결국 우린 프로들이고 프로로서 맞붙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 둘의 경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 거라고 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저스틴 게이츠가 UFC의 계획을 망쳐버리고 너와 백악관에서 싸우겠다고 했는데 이 생각이 마음에 드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말해 만약 저스틴 게이츠가 이긴다면 UFC는 다른 계획들이 있어. 지금은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 하지만 백악관에서 게이츠와의 경기 오퍼가 온다면 그 역시 정말 재밌고 설레는 경기일 거야. 근데 걔가 UFC의 계획과 패디 핀블렛의 계획을 얼마나 망칠 수 있을진 모르겠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꽤 어려울 거야. 행운을 빌어. 근데 걔가 패디 핀블렛을 이기는 게 그렇게 큰 행운인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그 다음엔 나와 함께 옥타곤에 서야 할 거고 그걸 행운이라 해야 할지 아니라 해야 할지 모르겠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마르카와의 인터뷰에서는 복싱 전향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내가 항상 복싱에 도전해보고 싶어 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 근데 내가 인생에서 늘 적용해온 생각이 하나 있는데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고 하면 결국 둘 다 놓친다는 거야. 그래서 난 먼저 종합격투기 MMA에서 내 스토리를 마무리 짓고 싶어. 그 후에 완전히 복싱으로 전향할 생각이야. MMA 경기를 준비하다가 또 복싱 경기를 준비하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할 순 없어. 이런 건 전혀 프로페셔널하지 않다 생각해. 왜냐면 복싱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거든. 정말 다른 훈련 방식에 적응해야 돼. 당연히 타이밍도 다르고 그리고 옥타곤도 아니고 링이잖아. 링에도 적응해야 하지. 인생에 있어서도 모든 게 그렇듯 이 또한 시간이 걸려. 그래서 현재로서는 MMA를 마무리 짓게 되면 솔직히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 생각해. 그때 복싱으로 전향할 거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거야. 현역 스포츠 선수로서 지금 MMA에서 뛸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많은 것들에 달려있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있고 그래도 가능한 오래 활동하려고 노력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야가 통합 챔피언전을 치른 후에 아르만 사루키안과 싸우는 모습도 보고 싶고 향후 PFL에서 우스만 누르마고메도프가 넘어온다면 하빕 사단과의 스토리도 만들어져서 재밌을 것 같은데 오래 남아있을 생각은 아닌 듯 합니다. 최소한 라이트급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떠나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제는 2025년 UFC 마지막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메인 이벤터로 나섰던 마넬캅은 브랜든 로이발을 1라운드 TKO로 잡아냈는데요. 승리 후 옥타곤 인터뷰에서 챔피언을 콜아웃했습니다. 조슈아 반, 넌 내가 브랜든 로이발한테 혼쭐이 날 거라고 했지. 네가 내 대신 투입됐었기 때문에 지금 내 벨트를 갖고 있는 거야. 지난 7월에 발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챔피언이었을 거야. 잘 들어 아가야. 내가 왔다. 네 아빠가 왔어. 이 아빠가 파라마운트 합작 이벤트에서 네 기저귀를 벗겨버릴 거야. 내가 제대로 벗겨줄게. 준비해라. 너 지금 휴스턴에 있지?
2월에 휴스턴에서 붙자. 그냥 뭘 하든 간에 계약서에 사인만 해. 휴스턴은 나의 도시야. 첫 UFC 경기를 거기서 했고 첫 승을 거기서 거뒀거든. 플라잉 니로 멋지게 이겼지. 휴스턴으로 갈 테니까 준비해라. 이 마넬, 스타보이가 챔피언을 노리니까 각오해. 아무도 내 벨트를 부정할 수 없어. 내가 여기서 최고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는 타이라 타츠로를 깎아내리며 본인이 넘버원 컨텐더라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만약 누군가가 타이라 타츠로가 너보다 앞서 있다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줄 것 같냐는 질문에는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믿는다면 걔는 산수를 전혀 모르는 거지. 왜냐면 2 더하기 2가 6은 아니잖아. 4지. 브랜든 로이발은 타이라 타츠로를 이겼고 멘탈적으로도 피지컬적으로도 완전히 박살냈었어. 근데 그런 브랜든 로이발을 난 1라운드에 이겼거든. 그러니까 계산을 좀 해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타이라 타츠로를 아무도 모른다 주장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도 타이라 타츠로가 누군지 몰라. 진짜야. 아무도 모른다니까. 일본 사람들은 쿠키 이름인 줄 알아. 타이라 타츠로 얘기를 하면 쿠키 이름인가요? 이런다니까. 하지만 내 이름을 얘기하면 일본 사람 모두 다 알아. 그리고 나 일본어도 할 줄 알아. UFC는 똑똑하고 현명한 회사잖아. 그치? 스마트하게 투자를 하는 회사야. 그러니까 계속 스마트하게 가고 싶다면 나한테 투자해야 돼. 일본에서 홍보 카드가 될 수 있는 건 마넬캅이야. 일본 파이터들은 필요 없어. 일본 사람들조차 걔네를 좋아하지 않거든. 걔넨 이 스타보이를 좋아해. 왜 사람들이 타이라 얘기를 그렇게 많이들 하는지 모르겠어. 내 경기랑 스타일을 봤을 때 걔 이름을 내 이름과 같은 선상에 둘 수조차 없어. 우린 다른 사람이고 다른 파이터야. 난 재미를 선사하는 선수고 피니쉬를 만들어. 지루하지 않다고. 근데 걘 그냥 I'm happy 라는 말만 할 줄 아는 놈이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만약 타이틀샷을 받게 된다면 타이틀전을 어떻게 이길지 예측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건데 조슈아 반도 KO로 끝낼 거야. 날 이길 수 있는 타격 실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5라운드 경기라면 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천천히 해도 돼. 하지만 걔가 실수를 저지른다면 바로 1라운드에 KO 시켜버릴 거야. 말했듯이 1라운드에선 내 먹잇감을 갖고 놀고 싶어. 그리고 2라운드 가서 내 할 일을 하면 돼. 결과는 다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마넬캅은 현재 부상도 없으니 최대한 빨리 다음 경기를 하고 싶다 얘기했고 조슈아 반은 이미 본인한테 겁을 먹었다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침묵을 지키던 프라이급 챔피언 조슈아 반이 트윗으로 반응했습니다. 휴스턴, 텍사스, 마넬캅 해보자. 말로만 떠드는 건 쉽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타이라 타츠로로 굳어지는 분위기였는데 마넬캅이 인상적인 승리를 거뒀고 조슈아 반이 콜아웃까지 받아들이면서 이 매치업이 급물살을 타는 느낌입니다. 마넬캅은 과거 라이진에서 호리구치 쿄지에게 서브미션 패배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쿄지도 UFC에 복귀해서 리매치 서사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플라이급이 점점 재밌어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마넬캅과 타이라 타츠로 둘 중 누가 먼저 타이틀샷을 받아야 한다 생각하시나요? 또한 어제 코메인 이벤트로 나섰던 케빈 바세오스는 기가 치카즈를 상대로 2라운드 감각적인 스피닝 엘보를 적중시키며 TKO 승을 거뒀는데요. 경기 후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먼저 승리를 거둔 기분 및 KO 과정에 대해 말하길. 우선 당연히 정말 행복하고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야. 암튼 진짜 놀랍고 꿈이 현실이 됐어. 우린 전략을 제대로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기가가 시작부터 몰아붙일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나한테 달려들 거라는 걸 예상했고 킥도 찰 거고 그 킥들이 아플 거라는 것도 예상했지. 그래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했고 계속 거리를 잡으면서 어느 정도 압박도 하고 레슬링을 섞기도 했어. 레슬링을 하면 걔가 지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리고 2라운드에는 1라운드만큼 강하게 나오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대로 실행했던 거야. 그러다 어느 순간 거리가 딱 잡혔고 그냥 나도 모르게 스피닝 엘보가 갑자기 튀어나온 느낌이었어. 그게 제대로 맞았고 그 후에 걔가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왜 굳이 컵 스완슨을 콜아웃 했냐는 질문에는 UFC가 나한테 주는 상대들이 거의 다 컵 스완슨이 훈련시킨 파이터들이더라고. 매번 내가 누군가와 싸울 때마다 컵 스완슨이 상대 쪽 코너에 있었어. 그래서 그럴 거면 그냥 직접 올라와서 싸워보자는 거지. 그리고 또 컵 스완슨은 레전드잖아. 복싱 실력도 정말 좋고 우리가 맞붙는다면 정말 대단한 경기가 될 거야. 그리고 난 레전드 킬러가 되고 싶어. 잡아야 할 레전드들이 정말 많고 그들과 실제로 싸워본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성사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치열한 경기가 될 거고 모두에게 멋진 경기가 될 거라고 봐 라고 얘기했습니다.